2017 대선주자 닭개비 하겠습니다. 자, 참 안보 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요 대선 때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참 공색스럽습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언급을 또 해야 된다. 자, 전 세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우려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조차도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햇볕 정책. 자, 이미 역사적 유물이 되어버려야 할 햇볕 정책. 엊그제 TV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또 햇볕 정책 대북 송금 이야기하고 자빠졌느냐고 그 이야기를 꺼낸 보수 후보 두 사람을 나무랬지만은 저는 심상정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햇볕 정책을 대북 송금 문제를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사람을 보고 나무라느냐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심상정 정의당 종북이 싫어서 종북 논란 때문에 통진당을 깨고 두 번씩이나 과거 민노당을 할 때 깼다가 또 합쳤다가 또 깨지 않았습니까? 그때 안 깨고 같이 있었으면 당 해산되어서 두 사람도 국회의원이나 정치활동하지 못하고 영원히 집에 있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내부에서 치열한 종북 논란을 벌이고 종북이라는 말을 문제 삼아서 처음으로 터진 것이 정의당 있는 멤버들과 통진당 멤버들, 주사파 멤버들 사이에 논란에서 벌어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아픈 과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어느 때인데 거론하냐고요? 정말 뻔뻔합니다. 저는 심상정 후보요 매우 똑똑하고 또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 소수의 가치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하는데요. 정의당 스스로가 진보라는 부분 속에서 가끔씩은 보면요. 자기들의 뿌리가 종북과는 갈라서서 나온 진보라는 부분을 벌써 잊어버리고요. 마치 종북 논란 자체가 무슨 독재 세력의 민주인사 탄압의 문제처럼 인식하는 부분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 꼴이니 허구 헛날 3% 아니면 2%, 3%, 4% 왔다 갔다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 진보정당이 메이저가 될 수 없느냐? 이 시대의 진보에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내지를 못하고요. 7, 80년대에 대한민국의 진보에 요구했던 생각들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의 오늘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북한이나 중국과 철저히 단절된 일하는 사람들의 이 소망을 대변하는 건전한 노동을 대변하는 올바른 진보 정당이 한국에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는 사람입니다. 자, 문재인은 주적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말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서 어제부터는 국방백서에 주적이 아니라 그냥 적으로 쓰이고 있지만은 여기서 말장난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쪽을 대변하는 사람이 토론에 나와서 국방백서도 없어졌다. 주적 표현도 이미 2004년에 사라졌다. 그 2004년이 언제입니까?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에 있을 2004년 노무현 정권 때 자기들이 없애놓고 이미 그것이 사라진 거를 갖다가 다시 끄집어내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는 자기들이 그걸 없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까지를 포함한 부분을 자신들에게 묻는데 그 없앤 부분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게는 주적은 북한이 맞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60만 군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다 군에 갑니다. 여기 있는 저도 30개월하고 조금 더 복무했습니다. 저보고 무슨 군대 가니 안 가니 그걸 갖고 인터넷에서 또 떠드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1361 8252 예? 병으로 군대에 갔고 탄약사령부 산하 제1탄약창에서 30개월하고 한 보름 정도 더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무슨 영창 갔냐. 사연은 좀 있었지만 영창 간 기록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군은 적이 없으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미국이요. 소련이라는 적이 있어서 모든 미군들은 한때 냉전시대에는 소련을 적으로 삼았습니다. 소련이 해체되니까 미국이 갑자기 적이 없어졌습니다. 007 영화를 보면요. 옛날에는 007 영화의 적이 거기 MI6라고 영국의 정보기관이지 않습니까? 007이요. 제임스 본드의 적이 거긴데 그래서 맨날 동서냉전 시대에 때는 소련이나 무슨 동국권 국가가 007의 적이었는데 동국권이 몰락한 90년 이후에는 갑자기 이제 테러범들이 적이 됐습니다. 희한한 스펙터 같은 테러범들, 몽상가들. 그러다가 그것도 스토리가 진부해지니까 한 번은 또 북한이 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에 서구의 강대국들이 적이 없어져서 혼란스럽다가 이제 중동의 테러범들이 사실상 주적으로 되어 있고 요즘 푸틴이 이후에는 러시아가 또 주적으로 등장하고 중국이 G2를 하면서 설치니까 주적으로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군은요. 주적이 없고 적이 없는데 뭘 하고 휴전선 저 200km가 넘는 긴 거리를 군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지키고 혼잡고 군에 가서 고생을 합니까? 군은 적이 없으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집단입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일본이 한국을 침입할 겁니까? 미국이 침입할 겁니까? 자, 중국이 그렇다고 당장 한국에 쳐들어올 겁니까? 그러면 60만을 두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경찰만 있으면 되죠. 국경 경비대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군을 저렇게 60만을 두고 징병제를 채택해서 하는 이유는 주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과 주적의 차이를 모릅니까? 주요한 적이 주적 아닙니까? 주적과 적이 뭐가 크게 다른 겁니까? 자, 어떤 나라들은 적이 서너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적이 서너 개인 나라는 러시아 입장에서 적을 보면 미국도 적이고 영국도 적이고 그러면 그 중에 주요한 적은 미국이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적이라고 보면 잠정적으로는 중국도 적이고요. 북한도 적인데 주적은 누구냐? 북한이지요. 60만 군대가 징병제를 유지하고 40조의 예산을 누구 때문에 쓰느냐고 보면 그것이 주적입니다. 그래서 군사학적으로 주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고요. 자, 문재인 후보 본인이 말 잘못했지요. 주적이 누구냐고 보면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는 주적은 북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지만은 전쟁 중에도 적과는 대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끝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주적이 누군지를 말을 하지 못한다. 북한과도 대화를 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 이거 매우 잘못된 시각입니다. 주적이 북한이라고 자신의 입으로 말을 하는 순간에 자기 뒤에 줄 서 있는 수많은 자기의 신복 참모 지지자 지지 집단 제야 진보 친북들이 다 들고 일어날까봐 가장 지지가 공고하다라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가 깨질까봐 주적이 누군가를 말을 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미 북한과 주기적으로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2002년에 연평해전에 우리가 당해서 여러 명의 젊은 목숨이 죽었고요. 또
이 천안함 때 2010년입니까? 또 연평도 포격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재작년입니까? 지뢰밭에서 젊은 병사 2사람이 다리가 잘렸습니다. 이게 주적이 아니고 뭡니까? 주적이 만약에 북한이 아니라면 저는 징병제 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예산도 군 예산도 4조 정도만 쓰고 10분의 1로 삭감하기를 바라고, 지금 장군들과 장교들, 하사관들 10분의 9는 90%는 옷을 벗기길 바랍니다. 주적이 어딘지 말을 못했다면 국방부 장관이나 군사령관들은 적어도 입장을 발표는 해야 될 사안 아닌가 저는 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군인이 그냥 안정적인 월급장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때로는 북한과 협상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건 적과 협상을 하는 거지요. 적과의 동침이라는 말도 있고 적과의 대화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이라고 영원히 갑니까? 싸우면서요. 그렇지만은 적이 누군가는 알고 대화도 하고 협력도 하고 해야 되겠지요. 안철수 후보는 대북 송금과 햇볕 정책에 대해서 공과 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북 송금에는 북한의 그런 방식으로 한국에 있는 은행에 돈을 빼가지고 줬다라는 부분은 그건 명백하게 불법이지요. 명백하게 불법을 저질러 놓고, 그래서 대법원에 의해서 형이 확정이 3년이 나서 박지원 지금 국민의당 대표가 감방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공과 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불법으로 저질러진 일에도 공과 가가 있다. 이게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법원의 판단을 다 존중한다면서 불법으로 처벌받은 사항에 대해서 공이 뭡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돈을 주고 그래서 김정은이 6.15 정상회담에 응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해서 그의 말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한 부분이 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4억 5천만 불이 노벨 평화상의 근거가 되어서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된 정책, 햇볕 정책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기 때문에 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까? 안철수 후보요, 호남에 기대어서 사실 38석 받았고 거기에 기대어서 유력 대선 후보까지 왔고, 그리고 당의 대부분이 호남 출신의 의원들이고 박지원, 그의 상징으로서 박지원이 당대표를 맡고 건노갑 없던 과거 동교동계 인사들이 당의 곳곳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 문제를 부인하면 이 베드로나 유다가 될까봐 햇볕 정책이나 대북 송금이 잘못됐다고 답을 하는 순간에 그야말로 그들로부터 파문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안철수 후보 이제 3주도 넘었습니다.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협회 강연에서 토론회에서 사드 당론을 변경하겠다 했고, 그 이틀쯤 뒤에 박지원 대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가 지금 벌써 며칠째입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드 당론을 변경하지 않고 이제 선거 때문에 바빠갖고 안 한다고 하겠습니까? 입으로만 말하면 답니까? 당에 있는 사람은 확신적인 확신범들인데요. 사드 반대에 대해서요. 자, 대국민 사기가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 이리저리 다닐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의총을 열어서 사드 반대 당론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햇볕 정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주적도 모르고 뒷구멍으로 북한에 5천억이 넘는 돈을 줘도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고, 이 시기에도 햇볕 정책이 필요한 것처럼 인식한다면
저는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되겠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요 진짜 썩어 문드러져 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부분에만큼은 대선에 나온 사람들이 인식은 공유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안보의 보수의 가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진짜 박근혜 정권의 붕괴로 개도 안 물어가는 것이 됐다고 하지만은 이따위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사람들을 찍어야 되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이 중에 하나가 더 낫다고 선택적 무슨 비판적 지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은요 이 두 사람은 이런 식으로 몸 빠져나가는 이유는 다 그 뒤에 누가 있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투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기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둘에게 절대로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기본 부분, 정의와 불의 부분,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불의의 편에 서거나 옹호하는 것처럼 비추어지거나 이렇다면 저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주적 개념을 북이라고 말하지 못하거나 대북에 북한에 송금을 한 부분을 가지고 공과 가를 논하는 사람이면 이거는 정의와 불의에서 보면 불의의 차원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불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 잘 하십시오. 북한이 맞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60만 군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다 군에 갑니다. 여기 있는 저도 30개월하고 조금 더 복무했습니다. 저보고 무슨 군대 갔니 안 갔니 그걸 갖고 인터넷에서 또 떠드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1361, 8252 병으로 군대에 갔고 탄약사령부 산하 제1탄약창에서 30개월하고 한 보름 정도 더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무슨 영창 갔냐. 사연은 좀 있었지만 영창 간 기록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군은 적이 없으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미국이요. 소련이라는 적이 있어서 모든 미군들은 한때 냉전시대에는 소련을 적으로 삼았습니다. 소련이 해체되니까 미국이 갑자기 적이 없어졌습니다. 007 영화를 보면요. 옛날에는 007 영화의 적이 거기 MI6라고 영국의 정보기관이지 않습니까? 007이요. 제임스 본드의 적이 거긴데 그래서 맨날 철저히 단절된 일하는 사람들의 이 소망을 대변하는 건전한 노동을 대변하는 올바른 진보 정당이 한국에 만들어지기를 기원하는 사람입니다. 자, 문재인은 주적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말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서 어제부터는 국방백서에 주적이 아니라 그냥 적으로 쓰이고 있지만은 여기서 말장난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쪽을 대변하는 사람이 토론에 나와서 국방백서도 없어졌다. 주적 표현도 이미 2004년에 사라졌다. 그 2004년이 언제입니까?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에 있을 2004년 노무현 정권 때 자기들이 없애놓고 이미 그것이 사라진 거를 갖다가 다시 끄집어내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는 자기들이 그걸 없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까지를 포함한 부분을 자신들에게 묻는데 그 없앤 부분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게는 주적된 데 거론하냐고요. 정말 뻔뻔합니다. 저는 심상정 후보요. 매우 똑똑하고 또 정의당이
진보 정당으로서 소수의 가치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하는데요. 정의당 스스로가 이 진보라는 부분 속에서 가끔씩은 보면요, 자기들의 뿌리가 종북과는 갈라서서 나온 진보라는 부분을 벌써 잊어버리고요. 마치 종북 논란 자체가 무슨 독재 세력의 민주인사 탄압의 문제처럼 인식하는 부분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 꼴이니 허구 헛날 3% 아니면 2%, 3%, 4% 왔다 갔다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 진보정당이 메이저가 될 수 없느냐? 이 시대의 진보에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내지를 못하고요. 7, 80년대에 대한민국의 진보에 요구했던 생각들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의 오늘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북한이나 중국과 예, 2017 대선주자 닭개비 하겠습니다. 자, 참 안보 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요, 대선 때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참 궁색스럽습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언급을 또 해야 된다. 자, 전 세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우려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조차도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햇볕 정책. 자, 이미 역사적 유물이 되어버려야 할 햇볕 정책. 엊그제 TV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또 햇볕 정책 대북 송금 이야기하고 자빠졌느냐고 그 이야기를 꺼낸 보수 후보 두 사람을 나무랬지만은, 저는 심상정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햇볕 정책을, 대북 송금 문제를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사람을 보고 나무라느냐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심상정 정의당, 종북이 싫어서 종북 논란 때문에 통진당을 깨고 두 번씩이나 과거 민노당을 할 때 깼다가 또 합쳤다가 또 깨지 않았습니까? 그때 안 깨고 같이 있었으면 당 해산되어서 두 사람도 국회의원이나 정치활동하지 못하고 영원히 집에 있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내부에서 치열한 종북 논란을 벌이고 종북이라는 말을 문제 삼아서 처음으로 터진 것이 정의당 있는 멤버들과 통진당 멤버들, 주사파 멤버들 사이에 논란에서 벌어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아픈 과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어느